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1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졸업식장. 이곳은 수많은 졸업생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자리였습니다. 이날 미국의 국민 배우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덴젤 워싱턴이 연단에서 학생들에게 실패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실패하게 된다면 뒤로 물러나 어딘가에 기대기보다 차라리 앞으로 넘어지겠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넘어진다는 것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 쓰러지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 안에는 한 걸음 내디딘 흔적이 있고 어디론가 향해 있던 방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가 어느 방향을 향해 있었는가입니다. 피하려다 멈춘 실패보다 나아가다 넘어진 실패가 다시 일어설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할 거면 제대로 실패해라. 덴젤 워싱턴. 우리의 실패는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실패도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계획된 모습대로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선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12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북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황해도 오전까지, 평안도와 함경도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13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황해도 오후까지, 평안도와 함경도 밤까지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7도에서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2편 4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북한의 내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RBS 아나운서가 북한 뉴스를 전합니다. RBS 뉴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양강도 해산시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송금 심부름을 하던 한 주민이 정치범으로 몰려 수용소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월 해산시 주민 A씨가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져 현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조선으로 간 가족이 보내온 돈을 북한 내 가족에게 전달하고 이를 확인해주기 위해 집안 내부 영상을 찍어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보위부가 A씨의 중국 손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복원된 영상에는 돈을 받는 가족의 모습과 함께 허름한 주택 내부, 그리고 벽에 걸린 김씨 일가의 초상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보위부는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고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며 A씨를 정치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단순히 가족의 생존을 돕기 위한 행위를 체제 전복 시도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특히 당국은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남조선과의 연락이나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산시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주민들은 국가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장마당에서 벌어 먹고 살려고 애쓴 것이 어떻게 정치적 죄가 되느냐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검은 돈을 받고 일부러 가난한 모습을 찍은 것도 아닌데 실제 우리 사는 모습이 허름한 걸 어쩌란 말이냐는 절규 섞인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 손전화 사용을 뿌리 뽑으려는
당국의 공포 정치의 일환이라고 분석하면서도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상 이러한 외부 연락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마저 죄가 되는 작금의 현실에 주민들의 탄식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과거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통했던 외화벌이 단위의 책임자나 기지장 자리가 이제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피 대상 1호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압박과 당국의 가혹한 통제를 견디다 못해 간부들이 제발 자리를 물러나게 해달라며 앞다투어 감투를 벗어던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신흥무역회사나 대성무역회사 산하의 사금 제취, 양식장, 원료 가공사업 등 소규모 외화벌이 단위 책임자들이 건강상 문제나 능력 부족을 핑계로 직책을 자진 반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외화벌이 기지장이라고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노다지 자리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9차 당대회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국이 경제 전반에서 성과 중심 평가를 앞세우며 구체적인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자들에게는 신랄한 비판은 물론 혹독한 처벌까지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을 벌기 위한 운영이나 자금이나 설비나 국가나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책임자들은 알아서 돈을 벌어 상납금을 바쳐야 하는데 실적이 부족하면 개인 자산까지 털어 넣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지의 한 소식통은 벌면 벌어서 감시받고 못 벌면 무능하다고 몰리는 구조라며 가진 것마저 다 잃기 전에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상납금만 내면 자율권이 있었지만 이제는 벌이의 전 과정을 중앙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니 간부들로서는 숨을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모든 권한과 수익을 독점하고 책임만 개인에게 떠넘기면서 외화벌이 현장은 활력을 잃고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더니 정작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만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주머니를 털어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러한 감투 깊인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국가정보국을 앞세워 간부들에 대한 감시망을 유례없이 좁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숨소리조차 국가정보망에 기록된다는 말이 돌 정도로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평양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노동당 비서국은 국가정보국과 당의 행정기관 간부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동향 감시를 강화하라는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약 3개월 대대적인 비밀 감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지시의 핵심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 아니라 간부들의 정책 집행 능력과 충성도, 심지어 속마음까지 현미경으로 보듯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시 체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되는 구조로 개편되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처럼 입체적이고 지능적인 정보 수집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벌 수위 또한 매우 가혹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업무 성과가 조금 부족하면 자비판이나 해임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모든 지시문에 책벌, 즉 즉각적인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실수뿐 아니라 과거의 결함이나 사상 문제까지 한데 묶어 처벌하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방식이 적용되면서 고위 간부부터 말단 관리까지 상시적인 공포와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통제 속에 간부들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지금의 체제는 사실상 나라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며 조심스럽게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충성심을 강요하며 감시망을 옥죄고 있지만 공포로 세워진 성은 결국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조차 감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북한의 현실. 과연 누구를 위한 통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R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순서는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5강 자유를 지키기에 미국으로 간 이승만 편을 함께 들려드립니다. 이승만은 그 분한 마음을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로 우리나라 원수는 일본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 아니오. 실로 돈에 팔려다니는 놈들이 우리의 제일 원수라 합니다. 이는 우리 말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이 땅을 치며 하는 말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너의 나라는 일본이 와서 마음대로 하여야 참 복이라고 합니다. 김가를 당장 파직시키거나 소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내가 물고 뜯기라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나라는 어찌 되든 말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일도 그때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1905년 11월 18일 대한제국은 일본과 을사늑약을 맺고 외교권을 빼앗기며 사실상 일본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 책임은 왕과 조정 대신 그리고 백성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밀사로서 사명을 마친 후 유학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선교사들 역시 이승만에게 유학을 권했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게일 선교사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가 이승만을 위해 진심 어린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추천서란 그 사람을 내가 보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에게나 써주지도 않고 받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가 이승만을 위해 추천서를 써주었다는 것은 이승만의 됨됨이가 훌륭했고 성실하고 유능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게일 선교사는 워싱턴 및 미국 각지에 있는 기독교 형제들에게 그리고 워싱턴 개학교회의 루이스 햄린 목사님에게 보내는 2통의 추천서를 써주었는데 게일 선교사는 이 추천서를 통해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천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승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실함, 한성 감옥에서의 개종과 한성 감옥의 기적, 그의 세례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이승만의 학업에 도움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언더우드 게일 선교사와 여러 선교사의 추천서를 합하여 모두 19통의 추천서를 가지고 미국에 온 것입니다. 게일 선교사의 요청으로 이승만은 1905년 4월 23일 워싱턴 개학교회의 햄린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성도로 미국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승만이 그때까지 세례를 못 받은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서울에 있던 많은 선교사들 모두 이승만에게 세례를 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이 서울에 있을 때 게일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게일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의 마음을 생각하여 미국의 햄림 목사에게 세례를 부탁한 것이죠. 또 게일 선교사의 부탁대로 햄림 목사는 자신이 담임하는 워싱턴 개학교회의 성도인 조지 워싱턴 대학 총장에게 이승만을 추천했고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배제학당에서 공부한 학력이 인정되어 조지 워싱턴 대학 2학년 2학기로 편입하여 2년 동안 영어, 미국사, 유럽사, 프랑스어, 철학, 천문학, 경제학 등을 수강하며 1907년 6월 5일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하버드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했는데요. 그는 1년 만에 석사과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정말 빠른 속도였죠? 1907년부터 1908년까지 1년 동안 미국사, 유럽사, 경제학, 국제법과 중재 등의 과목을 수강했고 19세기 이탈리아 건국과정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죠. 논문 제목만 봐도 이승만이 얼마나 역사와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오늘 RBS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내용의 일부라도 좋으니 주변 분들에게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주변의 지인들께 이 방송을 들었던 내용 중 감동을 받았던 것을 조용히 함께 나눠주시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9470)